오늘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덜 먹고 더 움직였는데도 배는 더 단단해졌을까?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이름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게리 토부스의 책은 낯익은 공식 칼로리를 뒤집으며 말합니다. 문제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몸의 신호가 뒤엉킨 것이라고요. 25분, 당신의 몸이 보내온 조용한 목소리를 과학과 이야기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게리 토부스는 묻습니다. 정말로 들어온 칼로리에서 나간 칼로리를 빼면 답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양을 먹고도 더 쉽게 살이 찌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다를까요? 그는 시선을 호르몬, 특히 인슐린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질이 혈당과 인슐린을 흔들고 그 신호가 지방 저장의 스위치를 켠다는 사실을요. 한번 이런 경험 있으셨죠? 점심을 가볍게 먹었는데 3시만 되면 손이 과자에 갑니다. 이상하죠? 배는 납작해지지 않았고 머리는 계속 조금만 덜하고 속삭입니다. 토부스는 말합니다. 지방세포가 은행이라면 인슐린은 금고를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금고가 잠기면 바깥의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져 더 배가 고파지고 우리는 실패한 의지가 아니라 잠긴 금고 앞에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퍼즐처럼 5조각이 맞물립니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공복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좋은 콜레스테롤 HDL 감소. 토부스의 시선으로 보면 중심엔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잦은 스파이크를 만들고 몸은 점점 둔감해지며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죠. 퍼즐의 조각들은 사실 하나의 물결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방과 싸우느라 실제로는 인슐린과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엉뚱한 적을 두들기고 있었다면요? 기름기를 피하고 탄산을 다이어트로 바꿨는데도 왜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질과 맥락을 해부합니다. 그리고 덜 먹기 대신 다르게 먹기가 어떻게 허리둘레를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같은 얼굴은 아닙니다. 흰 빵, 설탕, 달콤한 음료는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인슐린은 급히 출동해 그 에너지를 저장 모드로 보냅니다. 반면 비전분 채소나 통곡류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죠. 토부스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에서는 급격한 파도를 잔잔한 호수로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살이 쪄서 많이 먹는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가. 토부스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지방세포가 먼저 에너지를 붙잡으면 나머지 조직은 배고파지고 우리는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 과식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스위치를 바꾸면 같은 에너지도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지방을 피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방 자체는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탕과 흰 밀가루가 인슐린의 레버를 당깁니다. 물론 지방의 종류는 중요하고 전체 식단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핵심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가 첫 버튼이라는 점. 그 버튼이 내려가야 배고픔의 소음이 잦아듭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자 지방 저장의 지휘자입니다. 수시로 높은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막고 허리둘레를 늘립니다. 대사증후군은 이 신호에 둔감해진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스파이크를 줄여 인슐린이 잠깐 쉬도록 돕는 것. 그때 몸은 잠긴 금고를 천천히 열기 시작합니다. 42세 민수님, 허리 100cm, 공복 혈당 112, 중성지방 250, 좋은 콜레스테롤 낮음. 아침은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 점심은 흰쌀 비빔, 오후엔 라떼와 쿠키. 저녁엔 샐러드지만 배고파서 야식라면, 체육관도 다녔지만 늘 출출했습니다. 민수님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다음 장면부터 그의 신호를 한 번에 하나씩 바꿔봅니다. 민수님은 첫 주에 단 음료를 물로 바꿨습니다. 라떼는 블랙으로, 주스는 통과, 에너지 드링크는 안녕, 액체로 들어오는 설탕은 빨리 흡수되어 인슐린을 급등시킵니다. 이 작은 전환만으로도 오후에 출출함이 줄고 야식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몸은
때때로 큰 결심보다 작은 스위치 하나에 더 정확히 반응합니다. 둘째 주, 흰 빵, 흰 국수, 흰 쌀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로 접시를 채웠죠.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인슐린 파도를 낮춥니다. 놀랍게도 저녁 과식이 줄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허기를 억누른 게 아니라 신호가 고르게 변해 배고픔의 파형이 잦아든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필수지만 체중 감량의 스위치는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만으로는 체중 변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몸이 더 배고파져 보상 섭취가 늘거나 다른 시간대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신호를 돕습니다. 방향은 땀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인슐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세포가 내는 렙틴은 그만 먹어도 되라고 말하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수면 부족은 그 신호를 흐리게 합니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하죠.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식단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호르몬의 합창이 맞춰져야 멜로디가 흐릅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들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체중 감량폭은 개인차가 있었지만 대사 수치는 일관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극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줄일 것과 늘릴 것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때 비만 클리닉들은 빵, 감자, 설탕을 줄이고 고기, 계란, 채소를 권했습니다. 전쟁과 식량 정책, 저지방 흐름 속에서 이 처방은 변두리로 밀렸죠. 토부스는 잊힌 기록을 다시 꺼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단순함 정제된 단맛을 멀리하고 몸의 신호를 잠잠하게 만드는 식사입니다. 서구화된 식단을 받아들인 지역 공동체에서 비만과 당뇨가 급증했습니다. 유전은 변하지 않았지만 음식의 질과 환경이 바뀌자 신호가 요동쳤죠. 이는 개인 탓을 넘어 구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호를 잠잠하게 만드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배고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락할 때 오는 휘청임, 스트레스 해소를 원하는 충동, 수면 부족이 만든 헛헛함,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지방 섬유를 늘리면 급락형 허기가 줄고 잔잔한 배고픔이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를 차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시를 이렇게 설계해 봅니다. 단백질 한 손바닥, 비전분 채소 2줌, 건강한 지방 한 엄지, 전분 곡물은 필요와 반응을 보며 소량으로, 이 비율은 포만감과 혈당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숫자 대신 손의 감각 몸에 직접 회로를 믿어보는 것이죠.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사 변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과 혈압이 변해 약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전략의 전제입니다. 목표는 빠른 체중이 아니라 안정된 신호와 오래가는 회복입니다. 민수님의 아침은 시리얼에서 달걀과 채소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지만 11시에 허기가 사라지면서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느리게 불을 지피고 당지수를 낮춰 인슐린 파도를 줄였기 때문이죠. 아침의 반전은 하루 전체의 파형을 바꿉니다. 점심엔 흰쌀 대신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단백질 중심의 식사 생선구이와 큰 샐러드. 둘째, 반공기에서 시작하는 천천한 전환.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막으면 오후에 카페인 의존이 줄고 야식의 유혹도 약해집니다. 액체 칼로리를 줄인 뒤 간식은 씹어먹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견과 소량, 삶은 달걀, 채소 스틱, 씹는 동작과 식이섬유는 포만 신호를 강화합니다. 달콤함이 필요하다면 베리류를 소량, 의도는 단순합니다. 빠른 당의 파도를 낮추고 신호를 느리고 분명하게 만드는 것. 저녁까지 지나친 절제를 하면 밤의 신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녁엔 단백질과 채소, 필요하다면 전분을 소량 곁들여 포만을 확보합니다. 포만감은 다음 선택을 도와주는 조용한 보디가드입니다. 오늘 충분히 먹어야 내일이 편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초기에 머리가 멍하거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나트륨,
마그네슘을 챙기면 적응기가 수월해집니다. 따뜻한 육수, 소금 한 꼬집, 잎채소. 며칠이 지나면 에너지의 질감이 바뀝니다. 빠르게 타오르던 불꽃이 은근한 장작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잠은 야간 수리 시간입니다. 짧고 끊기는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과 식욕 호르몬을 뒤틀어 다음 날의 선택을 흐립니다. 방을 어둡고 서늘하게 일정한 시간에 눕고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이 대사를 도와줍니다. 식단만 바꾸는 것보다 수면을 정돈할 때 변화는 2배로 빨라집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 코르티솔이 오르면 혈당이 올라가고 배는 단 것을 원합니다. 하루 3번, 3분 호흡을 합니다. 길게 내쉬고 어깨를 내립니다. 산책, 햇빛, 짧은 스트레칭, 단순한 루틴이 호르몬의 잡음을 낮춰줍니다. 마음이 잠잠해질 때 식사도 쉬워집니다. 하루 30에서 40분의 빠른 걷기는 근육을 깨우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 여기에 주 2에서 3회 간단한 저항 운동을 더하면 몸은 저장과 사용의 균형을 찾습니다. 체중계보다 허리둘레와 컨디션을 지표로 삼아보세요. 외식에선 소스를 옆에 달라 하고 튀김 대신 구이, 탄산 대신 물, 밥이나 빵은 반만 또는 샐러드로 교체, 단백질과 채소를 우선 주문합니다. 작은 문장 몇 개면 식탁의 흐름이 바뀝니다. 소스는 따로 주세요. 밥만 주세요. 물로 주세요. 신호를 지키는 주문입니다. 설탕은 여러 이름을 씁니다.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시럽, 라벨에서 탄수화물과 당류, 그리고 순환 재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재료 앞부분에 당이 많다면 인슐린 파도에 올라타기 쉬운 음식입니다. 재료가 짧고 이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것, 작은 습관이 큰 파도를 막습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길을 만듭니다. 채소, 해조류, 견과, 씨앗, 발효식품의 유익균은 장의 벽을 튼튼하게 신호의 소음을 낮춥니다. 섬유와 미생물, 조용하지만 강한 동맹입니다. 단백질은 식사의 기둥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포만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의 빈도를 줄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 발효콩, 살코기, 각자의 문화와 취향 안에서 꾸준히 채울 방법을 찾습니다. 기둥이 서야 지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오래 타는 장작입니다. 올리브유, 견과, 아보카도, 지방이 적당한 생선, 과하지 않게 단백질과 채소를 돋보이게 하는 양으로 지방은 인슐린 자극이 적고 포만의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빠른 불꽃 대신 은근한 온기를 택합니다. 술은 경계를 흐립니다. 맥주와 달콤한 칵테일은 당부하가 높고 야식을 부릅니다.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고 마신다면 소량의 증류주와 물을 곁들여 천천히 다음 날의 수면과 식사 신호까지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눈치보다 숫자 빈도와 양을 보세요. 완벽함은 필요 없습니다. 회식에선 구이 샐러드를 먼저, 빵면은 소량, 생일 케이크는 작은 한 입으로 추억만 남기세요. 유연함은 지속의 다른 이름입니다. 식사 사이를 조금 넓히면 인슐린이 쉴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저녁 이후에 간식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억지 금식이 아니라 포만이 유지되도록 식사를 조정한 뒤 자연스러운 공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면 공복은 편안해집니다. 몇 주 뒤 체중이 멈춘다면 좌절 대신 관찰을 술, 간식, 소스 속 숨은 당, 주말의 무의식적 칼로리, 수면과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멈춤은 틀림이 아니라 미세 조정의 신호입니다. 하나씩 바꾸면 다시 움직입니다. 허리둘레,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숫자는 나침반입니다. 동시에 아침의 가벼움, 오후의 집중력, 수면의 깊이 감각은 기상청입니다. 두 계기판이 함께 좋아진다면 방향은 옳습니다. 한쪽만 보지 마세요. 가족 식탁은 전쟁터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공통 분모부터 찾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를 넉넉히, 곡물은 각자 취향으로, 달콤함은 과일로 마무리. 모두가 같은 접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날엔 도시락이 안전지대입니다. 단백질, 채소, 올리브유 드레싱 따로, 간식은 견과 소량,
예측 가능한 기본기가 외식의 유혹을 줄입니다. 준비는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4주 뒤 민수님의 허리는 3cm 줄고 오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야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체중은 큰 변화가 아니어도 옷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중성지방은 다시 검사하기로 신호가 바뀌면 몸은 속삭이며 답합니다. 주 2에서 3회 스쿼트 푸시 로우 같은 기본 동작을 체중이나 가벼운 밴드로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큰 은행이고 인슐린 감수성의 우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근육이 늘면 허리둘레는 느리지만 꾸준히 대답합니다. 배달앱을 열기 전 물 한 컵과 10분 산책, 여전히 배고프면 단백질 간식을 먼저 배가 고픈지 마음이 허한지 확인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리필이 아니라 리셋 신호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습관이 쌓이면 야식은 자연히 잊힙니다. 8주 후 재검. 중성지방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살짝 올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안정권에 가까워졌고 허리둘레는 총 5cm 감소, 체중은 천천히. 하지만 에너지와 기분은 가파르게 좋아졌습니다. 숫자와 감각, 두 계기판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 비슷한 접시, 꾸준한 걷기 패턴이 쌓이면 대사는 세기를 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쉬운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지로 시작하지만 습관이 이어줍니다. 칼로리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첫 버튼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 질이 정돈되면 양은 자연히 조절됩니다. 포만이 늘고 간식이 줄며 공복이 편안해지니까요. 순서는 결과를 바꿉니다. 누군가는 빨리, 누군가는 천천히, 약물, 나이, 수면, 스트레스, 과거의 다이어트 이력 반응 속도를 바꿉니다.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추적입니다. 당신의 곡선이 어제보다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집과 회사에 쉬운 선택을 준비하세요. 물, 단백질 간식, 채소 손질, 작은 접시, 간식과 음료를 눈에서 멀리. 의지는 소모품이지만 환경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아껴 쓰면 긴 여정이 쉬워집니다. 12주 뒤 민수님의 아침은 가볍고 오후는 선명합니다. 허리는 7cm 줄고 중성지방은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혈압도 안정세. 무엇보다 나는 늘 배고픈 사람이라는 오래된 문장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배운 리듬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을 만들고 수면과 걷기로 신호를 정돈하세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변화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이제 당신의 접시에서 한 가지를 바꾸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한 끼 실천으로 답해주세요.